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예비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양주시는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고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젊은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폭풍 성장에 충분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시민중심 행정을 통해 이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양주의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남양주를 사통팔달의 교통허브로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5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최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해 주신 윤용수 후보님, 경선 과정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문경희, 신민철, 이상열, 이원호, 이인화, 최현덕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면서도 목표는 같았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반칙, 구태, 불통 세력으로부터 남양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후보님들의 마음을 얻어내겠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함께 모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강철같이 단단한 원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위기입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이용하던 인프라를 150명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교통위기, 이동위기를 해소해 남양주를 사통팔달의 교통허브로 만들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위기와 돌봄의 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불편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메디칼 산업을 유치해 복지와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인생 재창업 통장, 어르신 안심카드 도입 등을 통해 인생 2막 설계를 돕고 어르신 놀이터 조성으로 노후가 즐겁도록 모시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복지 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해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남양주를 가장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남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스포츠 인프라는 남양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잘 다듬어내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의 홍유릉을 중심으로 역사 벨트를 만들고 물산 바람을 타고 친환경 힐링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문화 예술에 ICT를 더해 미래형 문화 향유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남양주 체육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한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인 중심 남양주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은 남양주의 오랜 수건입니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병원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칙, 청렴,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남양주에 만연해 있는 행정 불신, 더 이상 밀실 행정, 정실 행정은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남양주를 미래형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단락,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출마 선언 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두 단락.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남양주를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남양주에는 반칙과 특권이 없습니다. 불통도 고집도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남양주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더 편해지고 더 두둑해집니다. 그렇게 남양주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남양주에는 제왕적 시정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편성, 인사권, 대민 행정 등이 사적 권한인 듯 여겨졌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제가 드릴 약속은 명확합니다. 시민 가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시민을 존중하는 척하는 시장은 분열된 남양주를 더 갈라놓을 뿐입니다. 혁신과 개혁을 이끌 확실한 리더만이 남양주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돌파해낼 것입니다. 뚜렷하고 선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께서 그 권한을 제게 부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남양주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남양주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갈 시장, 저는 최민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반드시 동생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걸 지금 혹시 우회 정부다가 좀 경감한 시장님은 좀 주목하신 겁니까? 반드시 동생으로 남양주, 제가 이서구 시장님 때 남양주에 왔습니다. 근데 왜 여쭤보냐면 조 시장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한 시장도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경기신문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주광덕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주 후보는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와 친분 관계를 많이 내세우면서 시민들에게 그것이 남양주 시민에게 유리하다 이런 광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최민희 후보의 주광덕 후보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한번 부각해 주시죠. 우선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후보가 쓸 수 있는 가장 상투적인 방법이 집권 여당 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주광덕 후보는 구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남양주 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역량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후보라고 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야당 시장이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열심히 부탁하는데 거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저는 그렇게 통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남양주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긴다면 주광덕 후보와 협치하겠습니다. 손잡고 남양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제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당시에 여당 장관들을 만나서 남양주 발전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인데 여당 장관들을 뛰어가서 만났습니다. 대전에서도 문화재 청장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뛸 각오가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당 시장이 아니고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면 2배, 3배로 노력하겠다. 이게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룬다. 네. 경기 동부신문 국경기 기자인데요. 그 남양주의 제왕적 시정문화 중에서 인사권을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사권은 그 인사권자가 정말 시정을 자기의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주요한 권한인데 이걸 갖다가 제왕적 시정문화라고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보관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관은 원칙입니다. 그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후배 동료 평가도 하고 이러는 게 다 그 조직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관료 조직은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움직이고 문제가 안 일으켜지는 게 좋겠죠. 그건 우리 모두 그렇겠죠. 그러면 개혁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늘 그런 항상성을 유지해 주면서 조금 한 발 나가서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개방형직의제를 뭐 더 늘린다든지 노예우 전문가를 뭐 영입해서 뭐 계약직을 할 수 있는 걸 뭐 늘린다든지 그것은 그런 구체적인 뭐 저희가 아직 특례시가 되지 않아서 그 권한이 남양주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 수락 기자회견 같은 것이고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제 개인의 머리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 건 아니고 취재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을 취재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들도 있고요. 예, 그분들에게 인사 원칙과 관련한 그런 말하자면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로스 체크했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인사, 그러나 플러스 거기에 개혁적인 부분을 가미한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네, 한겨레 추천 기자인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남양주시 체육회를 개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그 돌아오고 있는 건 파악이 된 건가요? 네, 파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파악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네, 우선 첫째는 이게 법이 지금 법이 그 마지막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게 법인화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 체육회 회장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제 체육회장 직선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안 물어보셔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의 마음이 작용해서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됐다는
지적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로 운행이 아니고요. 그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네, 회장 체육을 개혁하려면 가버넌스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제대로 법인에 맞게 임원이 뽑히고 그 임원들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 부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혁 방향은 체육회 부회장단은 각 종목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수석 부회장의 경우는 사실은 체육회에 그렇게 깊은 본인이 깊은 체육계와 인연이 있거나 체육에 종사하지 않은 분이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인 중심으로 체육회가 구성되고 합리적인 체육 정책 결정 방안을 가질 수 있는 가버넌스로 개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야구장 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구장 사용승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한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여기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다른 여기 이 지역의 단체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생활 야구인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지금 야구에 관해서는 리틀 야구부터 성인 야구까지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저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확장시키면, 그러면 체육인 중심의 체육행정이 결과적으로 시민인 체육을 하려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 얘기를 확대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체육시설 사용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남양주 도시공사,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좀 더 체육인 친화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별로 현실 작동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준공직자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 한 종목은 거의 그 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된 데부터 단계적으로 협회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생활체육인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잠깐만요. 경기도 하지는 이번에 경선 직전까지 일부 후보분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같이 봉합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근데 갈등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소문이 나서 제가 1위 후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1위 후보를 향하여 2, 3위 후보가 공격을 한다거나 2, 3위 후보가 세를 모아서 1위 후보를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 감내했습니다. 근데 제가 1위라는 건 저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위라고 하고 공격하니까 제가 1위인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남양주에서 화합의 적임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공개적으로 민주당 누구를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 한솥밥 먹는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해결할 일을 공개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마타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하나됨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민주당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저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거보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제가 아마도 예비 후보 때부터 시민들을 가장 많이 찾아다닌 사람일 거예요. 저를 붙잡고 우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석패의 아쉬움을 어떻게 풀지 못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을 달래야 하는 건 8명 예비 후보 모두의 의무라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8명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한 뉴스 오토입니다인데 남양주시는 우리 조광한 시장님께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계곡 정비 사업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한솥밥 얘기하신 건데 한솥밥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민주당끼리. 그래서 그 여파도 사실 뭐 대선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몰라도 남양주 지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경선 동안의 여러 가지 자본 뭐 이런 것 또한 거기에 좀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뭐 화합, 통합, 뭐 하나, 응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어떤 내재된 쉽게 말하면 남양주 지역의 민주당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이번 경선에서 표출됐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재명 후보와 조광한 시장의 갈등은 두 분의 갈등이고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거기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계곡 정비 사업만 해도 저는 조광한 시장의 계곡 정비 사업을 아주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를 실행한 건 정말 윈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게 갈등의 소재가 된 걸 제가 참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이렇게 적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자꾸 갈등 하시는데, 갈등이 되려면 욕먹는 사람이 대응해야 갈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화해서 설명을 해서 글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일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과 게임의 법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막 주고받는 거, 그거는 적어도 민주당끼리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할 여지는 더 많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갈등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광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일단 탈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위상이 달라지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공직자는 공과 과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WS 방송 한승현 기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장기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남양주시에 그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 그 대안은 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안은 저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예, 그리고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은 코로나19로 모두 피해를 봤지만 특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도 여력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형편을 제가 못 들여다봐서 이 부분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들여다보고 여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신지 어떻게 하세요? 통합 마지막으로 예. 반성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의 제일 무서운 적은 그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지껏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도 뭐 한 25년 동안 남양주시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전에는 그래도 기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소통의 시간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소통의 시간이 끊어버리고 불통이 돼버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옛날에 소통을 했던 기회를 다시 부활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건 너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여기선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평생 해온 게 제가 말지 기자로 시작해서 글쟁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언론을 어떻게 바로 세워보려고 애도 써봤고 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향되지 않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되 이렇게 편식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같은 언론인 출신이죠. 네. 최종적으로 아니, 저 뒤에 다르신 분이 계세요. 저기요, 본인은 최종이지만 다른 분들은 최종 아니니까. 네, 탑미디어의 김태희 기자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남양주시 예전 후보들에게 바라는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 여론조사에서 1위가 교통이죠. 예, 교통 문제죠. 예, 지금 남양주시의 교통 인상은 외부와 연결은 굉장히 원활한데 내부로 들어오면 교통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 중인 공약이나 아니면 비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전? 어쨌든 이게 16개 읍면동이잖아요. 그거를 8개로 행정 편의적으로 나눠서 다의 거점을 지금까지 지향해 왔잖아요. 이거는 이 리더십에는 굉장히 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하나 되는 남양주니까 하나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망은 당연히 손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머리를 짜서 저희 정책팀이 답안을 준비해 놨는데 지금은 작전상 보완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마 선언에 1, 2, 3, 4 쭉 해놓은 것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민들을 다 만나서 그걸 종합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순위가 다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아마도 교통 공약의 90% 이상은 여야 후보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10%를 어떻게 할 건지가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현수막을 보니까 시민과 함께 폭풍 성장 가능 슬로건이 참 멋있는데요. 폭풍 성장을 하려면 뭐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뭐 예산 폭탄을 극복하겠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남양주시의 폭풍 성장을 위한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있습니다. 예. 그게 우선 첫 번째는 대형 국책 사업이 계획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폭풍 성장의 동력이에요.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특히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산동은 폭풍 성장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왕숙 신도시가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국책 사업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정 역세권이 가장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 국책 사업이 기획되어 있다는 건 폭풍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되고 당연히 예산 폭탄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폭풍 성장. 두 번째는 뭐냐면 남양주 인구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출마했을 때 병지역 그때 이광호 본부장께서 인구 분석했는데
그때 우리 55세 이상이 더 많았는데 지금 남양주 병이 50대 이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좀 아까 자료 보고 왔는데 40, 50대가 39% 남양주 전체에. 이런 인구 구성비 변화는 폭풍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자님들도 좀 남양주에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버넌스 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는 대개 200명 정도의 관료들이 시장과 같이 기획을 하고 행정 집행을 합니다. 나머진 발의되고 200명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와 지금 새로 다산 신도시에 유입된 분들, 그리고 기존에 애양심에 불타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2015년부터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룹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그룹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업군, 심지어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폭풍성장의 또 하나의 동력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개혁입니다. 되게 이게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민 가버넌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100만 돼서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고요. 행정개혁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갈등이 심해져요. 그게 또 걸림돌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행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원호 후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동장 추천제를 이거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보편화되긴 어렵습니다. 남양주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보는데 이원호 후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원호 후보가 앞으로 저희 캠프에서 그런 행정개혁 부분, 시민 가버넌스 부분을 맡아서 하시기로 하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파트를 담당해 주셔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원호 변호사하고는, 후보하고는 대화를 해보니 그 부분이 딱 맞더라고요. 문경희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비 선도도시로 남양주가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원칙 세운다, 하나 된다 이런 거 말로 되는 거 아니다.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장하시면 유시스 이부기자입니다. 네. 네? 언론사? 유시스 이부기자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조광환 시장이 이제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면서 지역 내 갈등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유상권도 있고, 관련 무유상권도 있고, 화수처리장권도 있고, 뭐 진짜 수정이 버스장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우선 물류센터는 그 가불병 지역 간 갈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띄어내야 되고요. 물류센터의 경우는 창고업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로 벌어진 거라, 네, 그렇죠. 그 창고업의 해석을 아주 딱딱하게 소극적으로 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뭐 이런 대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 만났어요, 그 관계자들. 호평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그게 이제 지역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도 거기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제가 제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거 아직 공개 안 됐나요? 네, 그래서 그게 곧 공개될 테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호평 평내의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문제가 뭐 한다고 했겠죠, 시에서도. 근데 그게 시민들 보시기엔 불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는 처리할 생각이고, 방향은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표 안 했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수동 골프장 거는 제가 아직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물어보신 문제는 민주당이 왜 그 당정협의를 제대로 못했냐 이런 질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직활동을, 시민단체라는 게 사실 다 조직활동이잖아요. 사무총장을 10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상임대표까지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협업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몸에 밴 거라 저는 뭐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때로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피워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 원칙. 네. 이제 네. 퍼스트 신문사 김윤혁입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건데 주광덕 후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광덕 후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아까 주광덕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시작부터 절친이다. 이걸 내세워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장 최민희만의 필승 전략이랄까 장점을 어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죠?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통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누구의 인연으로 내가 친하니까 일이 잘 될 거다. 이 논리 자체가 저는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와의 인연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저로서 승부합니다. 예, 저로서 승부하고 제가 명함을 나눠드릴 때도 제가 명함을 드립니다. 꼭 좀 읽어봐 주십시오. 보시고 저에게 남양주시장을 맡길만 한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알릴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입니다. 저는 일은 자신 있거든요. 네,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지에 있을 때나 민원연 사무총장을 할 때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미국과 FTA 협상할 때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혁신과 통합 만들고 문성근 선배와 민주통합당 만들 때나 제가 한 일은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동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조절하고 듣고 수렴해내고 원칙 정해지면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제 장점.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의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어떤